자, 9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집에만 있지 말고, 백화점, 마트, 공항, 출퇴근도로 한번 가보세요. 세상에는 잘 사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요건 바로 이 본론 댓글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길거든요. 결혼이 늘었는가 줄었는가? 결혼식장 가보시라고요? 물론 거기 가면 결혼하는 사람들로 차고 넘칩니다. 근데 결혼 통계를 보세요. 매년 결혼이 줄고 있죠. 그럼 결혼식장을 가야 할까요? 통계를 봐야 할까요? 그야 당연히 결혼식장에 가면 결혼하는 사람들 보니까 결혼한 사람이 훨씬 많이 보이는 착시 효과가 있겠죠. 근데 이 착시 효과를 통계보다 우선한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의 두뇌를 의심해 봐야죠. 통계 대신 자기의 단편적인 경험을 믿을 거면 의무교육과 고등교육은 왜 받습니까? 무학도 시장에 나가서 와 시장에 사람 많네. 따라서 경제가 좋고 잘 사는 사람 많은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초등학교 안 나온 무학 학력자도 그런 말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단편적이고 주관적인 경험 대신 체계적으로 산술된 통계 자료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학교를 다니며 수학, 과학, 사회 등을 의무적으로 배우는 겁니다. 본인이 놀러 나가서 본 파편화된 주관적인 정보로 세상을 해석할 것 같으면 왜 학교를 다니신 건지, 심지어 이런 분들은 자신의 무식함조차 잘 인지하지 못하더군요. PS. 돈 많거나 여유 있는 남자 손님들만 오는 가게에서 술 팔아서 돈 쉽게 벌고 그 돈으로 백화점 명품관 위주로 다닌 하류계 분들은 요즘 경제가 좋다고 하더군요. 그야 경제가 아무리 망해도 금수저, 다이아몬드 쓰죠. 졸부, 벼락부자는 언제나 있기 마련이고 그분들 위주로 오는 술집에서 술 팔고 그렇게 돈 쉽게 벌어 흥청망청 쓴 여자들만 오는 명품관에서 쇼핑하니까 그런 루트로 매일 매달 매년 사는 분들은 경제가 언제나 맑음이겠죠 라고 적으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예식장 아르바이트 했었거든요. 예식장 아르바이트 2000년대 초에 그 예식장 아르바이트가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예식장 가보면 이제 그 뷔페 식당이 있잖아요. 식당 가면 이제 결혼식 하기 전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세팅해 놓거든요. 그 카페 깔고 그리고 숟가락 젓가락 놔두고 접시 세팅하고 컵 세팅하고 그리고 음료수 다 구비해 놓고 올 거 아니에요. 결혼식 끝나고 이제 식당 먹으러 오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이제 먹다 남은 것들 그릇 같은 거 다 치우고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 있으면 치우고 음료수 병 수거하고 그런 일을 했었어요. 그거 힘듭니다. 진짜 힘들어요. 만만할 것 같죠. 추노하는 사람도 많아요. 저는 추노를 한 적이 없습니다. 추노할 뻔한 적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저는 힘들었어요. 물론 할만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예전에 두 군데에서 했었고 한 군데에서는 꽤 오래 했습니다. 4년 넘게 했어. 네. 전 12시간 했거든요. 12시간. 토요일에 했었어. 대학 다닐 때. 주말 내도록 했어요. 주말 내도록 하면 아예 개인 시간이 없어요. 어떻게 되냐면 토요일 날은 오전 10시에 불러요. 오전 10시에 부르고 밤 10시에 끝나요. 일요일은 오전 8시에 불러서 밤 8시에 끝납니다. 12시간을 꼬박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 시간이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 그 토요일은 돌잔치가 있어가지고 그 예식장에 돌잔치가 있어가지고 10시까지 하고 일요일은 돌잔치가 없고 이렇게 예식만 받는 거예요. 그때는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엄청 많이 했어. 그때는 제가 기억하기에 어느 정도로 결혼을 많이 했냐면요. 그 결혼식 하나가 20분이거든요. 20분. 10시부터 합니다. 10시부터인가 11시, 11시부터 한다. 11시부터 하는데, 11시부터 5시까지. 6시간. 한 타임당 20분. 그러면 1시간이 3타임이잖아요. 그럼 11시부터 5시까지 몇 타임이야? 한 층에 18쌍이에요. 한 층에 18쌍. 그러면 그때 예식장이 2층, 3층, 4층이 다 웨딩홀이에요. 그럼 하루에 결혼하는 게 얼마겠어요? 50쌍이 넘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예식장 아르바이트 하면 사람도 모여가지고 그 관리자 나오거든요. 호텔 직원이 나와가지고 오늘 하객이 한 5천 명 될 텐데 사람 많을 텐데 빠리빠리하게 움직여라. 각자 위치를 정해줄게. 너는 음료수 채우고 너는 저쪽으로 가 있어. 하면서 세팅을 해줘요. 관리자 와가지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움직이는 거야.
나 맨 처음에 5천 명 가면 에이 얼마나 오겠어 하는데 진짜 많이 와요. 진짜로. 그러니까 한 결혼식 하나에 한 250에서 300명 오니까 5천 명 되는 거지. 그때 결혼 엄청 많이 했어. 그때는요, 와 결혼 좀 그만해라 막 이렇게 곡소리 했었거든.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결혼식을 최근에 갔다 왔어. 두 군데 갔다 왔는데 하객은 있지만 결혼하는 커플이 적어요. 적어. 그래서 내 느낌이 야 요즘 예식장 많이 힘들겠다 이 생각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보통 제가 예식장 아르바이트 했잖아. 그러면 옛날에 예식장 그 큰 예식장 있을 때는 어땠냐 하면 타임별로 줄이 이게 있잖아요. 그 예식 잡힌 게 쫙 있었습니다. 이게. 예. 예. 10시 몇 누구누구 10시 누구누구 10시 20분 누구누구 10시 40분 누구누구 이렇게 쫙 있었어요. 빽빽하게. 그걸 내가 봤잖아요. 아직도 기억나거든. 근데 지금 예시장 가니까 그게 몇 개 없고 그냥 하루 겨울식 하는 게 한 4상 5상밖에 없습니다. 엄청나게 차이가 있죠 이게. 그것도 쪼매는 예시장이 아니야. 나는 규모가 있는 예시장이에요. 그런데도 그만큼 못 채워요. 그럼 예전만큼 아니라는 거지. 분명히 예전보다 결혼한 커플이 한 3배, 4배는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그런 일을 좀 오래 하다 보니 느낀 게 뭐냐 하면 어디라고요? 저 구미에 라비 웨딩이라고 있어요. 구미 그거 좀 클 텐데. 구미 그 톨게이트 들어간 바로 앞에 있던데. 라비 웨딩하고 포항 영일 만에 예식장 하나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쪼매난 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거기는 좀 큰 거 같은데. 아무튼 거기만 하더라도 하루 6장밖에 없었어. 그 많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많은 게 아니야. 제가 예전에 막 결혼식 한참 많을 때 거기랑 비교하면 엄청 적지. 예. 옛날에는 어느 정도였냐면 사람 많을 때는요. 사람이 자리 맞잖아요. 자리 맡으면 빈자리가 없었어요. 한 20분 먹으면 자리 빼야 돼. 진짜로. 그게 진짜 많은 거야. 근데 지금은 뭐 한 자리 뭐 한 40분, 50분 꽤 차고 있어도 뭐 그런 압박도 없고 자리가 널널해요. 예시장 가보면, 식당 같은 데 가보면. 옛날에 막 있잖아요. 결혼식 하잖아요. 한참 많을 때는 누가 결혼식 끝날 것 같아. 야 미리 가가지고 자리 좀 잡아라. 짐 같은 거 올려놔서 빨리 자리 잡아. 그렇게 했었거든요. 진짜로.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자리가 남아 돈다니까. 자리가 반절 이상 남아 돌았어. 이거 정확하게 기억이 나요. 그럼 결혼식이 많은 게 아닙니다. 이게 절대 많은 게 아닙니다. 생각해봐. 그렇게 결혼하면 과연 남을까요 이게? 예식장 많이 남을까요? 여러분 예식장에 그 딸린 직원도 엄청 많거든. 많은데 얘 느낀 게 요즘에 직원도 많이 안 쓰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그 주방 말고는 돈 많으면 돼. 돈 많으면 되는데 요즘 보면 들러리도 많이 없어요. 원래 예식장 가면 이제 그 입구 쪽에 그 유니폼 입은 여직원들 있거든요. 인포메이션 해가지고 그 원래 엘리베이터 이를 눌러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없어요. 최근에 없더라고. 원래 옛날에 있었거든요. 네. 확실히 좀 규모가 많이 감소했어. 이건 제가 느껴요. 예전 한참 많이 할 때하고. 그러니까 확실히 결혼하는 커플은 많이 줄었고요. 예시장도 많이 없어졌어요. 제가 어릴 때 일했던 그 예시장도 이제 폐업해가지고 거기 아파트 들었었어요. 예. 제가 일했던 예시장도 굉장히 큰 곳이었어. 그러니까 한 6층짜리 건물이었으니까 큰 곳이죠. 이게 그 결혼식 예시장도 웬만한 데 다 없어졌어요. 쪼매난 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다 없어졌어. 큰 데 말고는 없어요 이게. 규모가 큰 데는 버티지 못하는 거죠. 규모가 큰 데는. 왜냐하면 그런 데는 학위를 많이 배치하고 결혼코스를 늘려야 되는데 생각해 규모가 크면 직원도 많을 거 아니에요. 직원도 많고 이제 그런 거 운영하는 유지비도 많이 되잖아요. 근데 그만큼 못 채우면 다 적자지 생각해봐. 그 직원도 어떻게 감당해요? 그래서 결혼한 커플은 줄고 있습니다. 이게 줄고 있어요. 네. 외식 산업은 내가 봤을 때는 큰데 아니고는 앞으로 못 살아남아. 네. 그리고 결혼 거품 같은 것도 좀 많이 감소할 겁니다. 이제.
서로 합의하에 뭐 결혼식 안 하는 건 괜찮은데, 근데 여자들이 그런 결혼식에 대한 로망을 다 가지고 있지. 뭐 스몰 웨딩 같은 것도 하는 분이 있는데, 스몰 웨딩이 정말 하는 게 빡시죠. 근데 스몰 웨딩을 여자들이 왜 못하냐 하면, 그 이해는 되는데 뭐냐 하면, 스몰 웨딩 하려면 우리나라에 스몰 웨딩 하기 이렇게 좀 좋은 것이 별로 없어요. 이게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되거든. 뭐 드레스도 빌려야 되고 장소도 섭외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굉장히 노가다 이게. 예, 노가다야. 그게 굉장히 부담도 많이 되고, 우리나라에 스몰 웨딩은 이렇게 좀 잘하는 사례가 많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그냥 이제 업체 불러서 하는 것 같아요. 좀 그런 게 좀 많이 알려지면 좋을 텐데. 아무튼 있잖아요.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겉으로만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 예. 일단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여러 가지도 좀 좋지는 않아요. 예. 좋지는 않습니다. 아마 결혼식 거품 많이 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열심히 버티지 못하는데. 이제 5월에 신부란 말도 안 쓰잖아. 5월에 신부. 왜 5월에 신부란 말 썼냐면, 5월달이 가장 날씨가 좋고 그런 여행 관련 컨텐츠가 굉장히 많이 붐이 일어나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알바할 때 5월달이면 예식을 못 잡았습니다. 진짜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5월달, 6월달은 못 잡아요. 그냥 4, 5, 6은 성수기거든요. 그때 되면 있잖아요. 그 한창 많을 때는 막 한 층에 17개, 18개씩 했다니까 이게. 이제 그런 말도 안 하잖아 이제. 이전에는 막 있잖아요. 결혼 예식장 잡으려고 이제 겨울에 하는 경우도 좀 있고. 옛날에 추워서 안 했는데. 시장에 사람 많다고 사람 많은 게 아니야. 요즘에 보면 그래요. 시내 같은 사람 많잖아. 장사 잘 되는, 그게 아니라 사람 많은데 돈은 안 써요. 그러니까 옛날하고 많이 달라진 게 뭐냐면, 사람들이, 여자분들 좀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구경만 하고 안 사요. 조인간이 아실 거야. 수도권에 백화점 많잖아요. 여자분들이 가면 다 살 것 같잖아. 안 사요. 안 산다니까. 그냥 샘플만 몇 개 받아오고, 그냥 어떤 게 있는지 구경만 하고 가격 태그만 보고, 와 비싸다 그럼 내려온다니까. 이게 안 산다니까. 그냥 아이쇼핑만 하는 거야. 아이쇼핑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을 거야 이게. 물론 그것도 사겠다는 사람이 있겠지만, 앞으로 아이쇼핑 하는 사람도 많아질 거예요. 왜냐, 지금 내가 뭔가 사기 겁나거든요. 근데 하계 알바를 왜 부르는지 아세요, 재기현님? 네. 하계 알바 왜 부르는지 아세요? 이것도 알면 좋은데 뭐냐 하면, 요즘에 결혼식장도 야간인 게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요즘에 결혼식 하면 이제 신랑 신부 쪽에 하극을 채워도 많이 못 채워. 못 채우다 보니까, 근데 그 외식 업체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당신들이 하객이 100명이든 150명이든 그게 중요하지 않고, 우리 무조건 200분 만들어내니까 200분 계산해야겠다 이렇게 나와. 그럼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남은 인원 채우기 위해서 알바 쓰는 거야 이게. 예. 그런 거 있어요. 뭐냐 하면, 뭐 사람 없어 보이니까 요즘에 그런 거 많이 신경 안 써. 남자 여자나. 옛날에는 많이 신경 썼는데 요즘에는 그런 신경 안 쓰는 분위기야. 괜히 생파 모르는 사람 와가지고 뭐 사진 찍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신경 안 쓰는 분위기인데, 그런 게 있어요. 요즘에 결혼식 하면 외식업체 이런 데서 뷔페 있잖아요. 거기서 계약할 때, 우리 뭐 하기 얼마 안 오니까 이만큼만 할게, 그렇게 안 해줘요 이게. 예. 자기들도 이제 적게 하면 손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 200인분 해야 되니까 이거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구색 맞춰야 되니까, 물론 이게 업체마다 다르겠지. 업체마다 다를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맞춰야 되니까, 이제 기왕 뭐 그렇게 사람 채울 거면 그냥 몇 명 불러가지고 드레아를 세우자 싶어가지고 하게 알바하는 거죠 이게. 아무튼 예전같이 이렇게 막 결혼식 많이 하고 그런 거는 좀 당분간 없을 겁니다. 당분간은. 당분간이 아니라 쭉 없을 거야 쭉. 그 백화점도 이제 사람들이 막 장사 잘 되고 하는 것도 없을 거고, 이거 풍속영,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런 풍속영업도 파이가 많이 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쪽으로 요즘에 안 좋은 사건들이 많으니까 파이를 많이 죽여나갈 거예요. 물론 이런 쪽이 잘 버는 사람 잘 벌겠지만, 잘 버는 사람 숫자가 줄 겁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시장 경제가 안 좋아지면 가장 박살나는 것 중에 하나가 풍속영어, 풍속영어. 일본도 그랬거든. 일본도 지금 풍속영어 단가가 말도 안 돼 내려갔어요. AV 산업도 내려갔고. 우리나라도 그런 전철을 따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앞으로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우리나라는 좀 수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분야를 봤을 때. 그러니까 좀 이런 수출 사회에 대해서 제대로 대비하는 좀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수수비를 줄이고 낭비되는 것도 좀 없애버리고 필요한 게 있으면 좀 버리거나 팔거나 해가지고 좀 낭비를 줄이고 그렇게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9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